주식시장에서 치열한 하루를 보냈다면 이 시간 주식 라운지에선 쉬어가시죠. 주식은 진지하게, 이야기는 편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주식 라운지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의 박서영입니다. 네, 8월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양시장에는 경계감이 짙어졌는데요. 코스피는 외국인의 대규모 순매도 속에 오늘 1% 하락한 6,788선에 마감을 했습니다. 네, 코스닥의 경우에는 개인의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그래도 지수를 방어해주는 모습이었죠. 오늘 등락을 좀 반복하긴 했으나 그래도 강보합으로 마감을 해줬습니다. 네, 이렇게 양시장의 숨고르게 장세를 펼치면서 반도체주도 부진한 모습이었죠. 미증시에서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미국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여줬지만 이와는 대조적으로 국내 반도체주들은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반도체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악재로 작용을 했고 차익 실현 매도 물량이 출회가 됐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오늘 테마주 성격의 코로나19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중국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또 국내 입원 환자도 5주 연속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때문에 코로나 재유행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관련 제약과 진단 종목들이 오늘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다음 주면 9월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또 어디서 기회들을 찾아봐야 될지 오늘 1시간 동안 주식 라운지와 함께 하시죠.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한 주의 마무리는 1조를 포착하는 남자 박태욱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이제 이벤트가 많았던 한 주가 좀 지나갔습니다. 또 오늘 저녁에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의 발언이 좀 남아 있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시장에 또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연설에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는 부분은 또 무엇인지, 또 이를 계기로 9월 시장이 지금과 좀 달라질 수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오늘 인사와 함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범투자자문의 박태욱 전문가입니다. 사실 오늘 시장을 보게 되면 거의 멈춰 있었어요. 거의 시장이 이제 대금들이 많이 없고 평소 대비해도 대금이 더 적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거래 대금이 많이 줄었지만 그거보다 오늘 더 대금이 적었거든요. 그만큼 시장에서는 이제 잭슨홀 미팅이 이제 오늘 밤 진행되니까 관망세가 이제 좀 강하게 작용했다. 즉 해당 결과를 보고 나서 이제 내가 사던 말던 이런 걸 선택하겠다 이런 관망세가 강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시장 처음부터 끝까지 보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오늘 시장이 진짜 지루했어요. 진짜 지루하게 계속 흘러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 오히려 이제 관망세가 강하다 보니까 일부 매도세가 나오는 걸 받아주지 못해서 좀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좀 흐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오늘 잭슨홀 미팅이 이제 11시에 진행이 될 건데 우리가 거기서 주목을 해봐야 되는 건 연준 의장에 대한 이제 어떤 발언들이 중요하냐, 금리에 대한 내용들을 어떤 방향성으로 이야기를 좀 더 하는가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물론 7월달 PPI, CPI, PC 매크로적인 물가 지표들은 전반적으로 괜찮게 나와서 금리 인상에 대한 기조들을 좀 너무나 강하게 얘기하진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결국에 이제 금리 인상을 좀 강하게 바라보는 기조의 이야기가 나오냐, 그런 매파적인 얘기가 나오냐. 아니면 금리 인상에 관련된 내용들이 조금 보수적인 내용들이 나오면서 비둘기파적인 발언들이 나오느냐 그런 내용들이 어떤 뉘앙스인지에 따라서 증시가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증시가 먼저 움직이겠죠. 그래서 매파적인 발언들이 나오게 되면은 국채 금리는 좀 올라갈 거고 채권 금리 쪽은 올라갈 거고 그리고 이제 증시는 조정이 좀 나오겠죠. 그런 흐름들을 보여줄 건지 아니면 케빈 워시 의장의 생각보다 이제 매파적이지 않은 발언들을 하면서 증시에는 훈풍이 좀 불면서 상승들이 나오는지 그런 내용들이 이제 오늘 미증시에서 확인이 될 거고 그러고 나게 되면은 월요일 국내 증시에 그게 반영이 되면서 움직일 건데요. 해당 내용들은 사실상 엄청나게 뜯어보면서 우리가 자세히 알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 국내 증시는 지금 끝났기 때문에
미증시를 보고 월요일에 이제 상승 출발할 거냐, 하락 출발할 거냐 그런 부분들 정도만 좀 인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매일 아침에 라이브 방송하는데 주말에는 제외하고 평일에 진행을 하고 있는데 월요일 아침에도 제가 라이브 방송합니다. 그러면 잭슨홀 미팅 관련된 내용들도 정리해서 말씀드릴 거니까 해당 내용들 찾아보고 정리하기 좀 어렵다고 한다면 아마 제 아침 라이브에 오시면은 해당 내용도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니까 도움이 많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시장은 사실상 오늘을 좀 제외하고 본다라고 한다면 오늘은 관망세가 워낙 강했던 시장이고 시장 자체를 보면 8월 달이 어땠는가. 오늘이 지나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 지나면 8월이 끝이 나요. 그럼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 9월 달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럼 과연 9월 달 시장은 어떨 것인가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저는 9월 달 시장도 8월과 비슷한 흐름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8월 달도 어쨌든 7월 달에 강한 하락이 나왔고 8월 달에 8월 초에 강한 반등이 나왔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박스권을 그리면서 상승과 하락 지수가 반복이 됐고 그 안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섹터들의 순환매가 나왔어요. 9월 달도 마찬가지예요. 저점들이 좀 더 높아질지언정 우상향하는 박스의 흐름들을 그리면서 지수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할 거고 그 안에서 순환매는 계속 나오는 9월 시장이 진행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즉 어떤 얘기냐? 8월 달도 여러 가지 섹터가 상승을 하고 하락을 하고 순환매가 나왔듯이 9월 달도 순환매가 계속 나오는 시장이 형성이 될 거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걸 지금 집중해서 봐야 되냐면 자, 8월 달 시장도 순환매가 계속 나왔기 때문에 9월 달도 똑같이 순환매가 진행이 되면 여기서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볼 건 시장 자체가 순환매가 나오게 되면은 수익을 좀 줄 때 챙겨가는 단기 트레이딩 전략들을 해야 돼요. 물론 작년이라든가 아니면 2026년 1분기까지만 생각을 해보더라도 증시 자체가 계속 치고 올라갔습니다. 신고가를 뚫고 계속 올라갔기 때문에 그럴 때는 끌고 가는 전략들이 잘 먹혀요. 잘 먹히기도 하고 단기 트레이딩도 당연히 좋은 결과들을 가져올 수 있는데 지금 순환매가 나오는 시장은 매일 같은 종목이 연속적으로 연속성을 가지고 일주일, 2주일, 3주 이렇게 상승을 보여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환매가 나오니까 하루 이틀 상승 이후에 조정, 하루 이틀 상승 이후에 조정 이런 것들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수익을 줄 때 챙겨가는 전략들 지금 시장에서는 9월 달도 마찬가지지만 시장 자체의 특성을 생각을 해봤었을 때 단기 트레이딩 전략들을 해야 지금 시장에서 효율적으로 더 많은 수익들을 챙겨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게 포인트고요. 또한 이제 순환매가 나온다고 해서 하루 이틀 상승하면 계속 하락을 하냐? 그렇진 않아요. 순환매가 나오면 상승 이후에 다른 섹터 올라갈 때 조정받고 다시 한번 올라갔다가 다른 섹터 올라갈 때 조정받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서 추세가 이제 저점들이 높아지는 우상향을 만들어주는 시장을 좀 이끌어가는 섹터들은 우리가 스윙 전략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거든요. 스윙 전략으로 가져가서 스윙 전략으로는 2자리 이상 수익들을 좀 가져가고 기간이 좀 소요가 되더라도 그리고 매일매일 시장을 이끌어가는 섹터가 순환매가 나오면서 바뀌기 때문에 그 주도 섹터 안에서 단기 트레이딩 전략들을 가져가는 이 2가지 전략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장 자체의 분위기와 시장 자체의 특성이 바뀌었어요. 근데 과거에 내가 했던 매매를 그대로 하게 되는데 그게 잘 먹히면 다행인데 그게 먹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시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매매 법도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원래 하던 트레이딩 스타일이 단기 트레이딩이랑 스윙 매매거든요. 이게 제일 잘 먹히는 시장이 언제냐? 순환매 시장이에요. 순환매 시장. 근데 지금 시장이 순환매 시장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제 투자 스타일, 제 투자 전략들이 지금 시장에는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단기 트레이딩이나 스윙 매매가 좀 어렵다. 아니면 지금 시장 특성과 내가 맞지 않는다. 순환매가 너무 어렵고 내가 항상 늦게 쫓아간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저한테 제대로 배우셔가지고 9월 달도 이제 순환매가 나오니까 그 시장에서 최적의 전략들 잘 배우셔가지고 다음 주부터 9월 달부터 잘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잭슨홀 미팅에서 가장 집중해봐야 될 포인트 역시나 금리에 대한 단서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매크로 지표들이 양호하게 발표된 가운데 또 만약에 금리 인상에 무게가 실릴 경우에는 증시에 부담감이 더해질 수가 있겠죠. 또 이런 부분들 오늘 미증시에서 먼저 확인한 후에 또 다음 주 시장을 준비해봐야 된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또 9월 달 시장 또 8월과 마찬가지로 순환매 장세가 이어질 걸로 예측된다라고 짚어주셨는데 이런 상황에서 기준을 잡고
급등할 종목을 미리 잡을 수 있는 전략, 오늘 일조클럽 전략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예정입니다. 빠르면 당일에도 성과를 낼 수 있는 단기 트레이딩부터 시작해서 또 스윙 전략까지도 활용이 가능한데요. 당장 어떤 종목을 들어가야 될지 종목 고민이 많으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또 특징주 2종목이나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특징주의 경우에는 다음 거래일에 또 급등이 나왔던 경우가 많았던 만큼 오늘 계속 일조클럽 전략에 대한 이야기 들으시면서 마지막에 특징주도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주말을 앞두고 시장에 대해서 살펴본 만큼 전략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 주도 섹터와 종목을 찾는 비결, 일조클럽 전략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제가 앞부분에 설명을 좀 드릴 때 두 가지 전략을 사용해야 된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단기 트레이딩 전략이었고 하나는 스윙 전략인데 제가 지금 설명드릴 건 단기 트레이딩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그거의 명확한 도구들과 기준들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릴 겁니다. 단기 트레이딩은 지금 시장에서 꼭 해야 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배워놓으면 평생 써먹을 수 있는 기술이 될 수 있어요. 주식시장에서 한번 제대로 배우면 평생 써먹을 수 있는 기술이 될 수 있으니까 꼭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단기 트레이딩을 하는 매매는 일조클럽 매매다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이 단기 트레이딩인 일조클럽 매매가 무엇이냐? 물론 제 라이브 보시거나 방송 챙겨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좀 짧게 설명을 드리면 이 하나의 섹터에 거래 대금이 1조 이상, 1조 원입니다. 1조 이상 시장 수급이 집중된 섹터가 있으면 그 섹터가 오늘 시장을 주도하는 주도 섹터다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1조 이상 대금이 들어온 주도 섹터 안에서 매매한다라고 해서 이 단기 트레이딩 전략 이름이 일조클럽 매매인 겁니다. 자, 우리가 주도 섹터 이런 단어들은 정말 많이 들어봤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주도 섹터가 뭐예요? 라고 했었을 때 그 정의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없거든요. 기준도 좀 애매하고 여러분들도 아마 모르실 건데 그 기준들은 오늘 좀 명확하게 잡아드리는 거예요. 섹터가 여러 가지 있죠. 시장에 뭐 반도체, 로봇, 바이오, 2차 전지, 전력, 원전 섹터가 정말 많아요. 화장품 말하면 끝도 없습니다. 근데 이 많은 섹터 중에 단 하나의 섹터에 거래 대금이 1조 이상 들어오면서 시장 수급이 집중되면 우리가 걔네를 주도 섹터라고 부르더라. 요게 기준이 명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하나의 섹터를 찾아내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데 과거에 한 3개월, 2달 전만 해도 계속 반도체만 움직였기 때문에 이 하나의 섹터는 찾을 필요도 없었어요. 그냥 반도체였습니다. 시장이 올라도 반도체 때문에 올랐고 시장이 빠져도 반도체 때문에 빠졌고 시장이 빠지면 반도체만 잡으면 됐고 그런 시장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한 섹터만 계속 보는 단순하게 매매하는 분들에게는 훨씬 더 그리고 초보자분들에게도 매매하기 쉬웠던 시장인데 지금 시장 보세요. 많이 어렵잖아요. 어떤 섹터를 봐야 될지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지금 모르는 상황이라는 거죠. 순환매 매매를 안 해보신 분들이거나 순환매 매매를 많이 경험을 못 해보신 분들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섹터는 이제 항상 매일 반도체가 주도를 하지 않는다. 뭐 이번 주만 보더라도 스테이블 친구들 움직였죠. 원전 움직였죠. 로봇 친구들 움직였죠. 바이오도 잠깐 움직였죠. 전력전선 움직였죠. 많은 섹터들이 움직입니다. 일주일 내에서도. 그러면 이 시장을 주도하는 이 섹터가 이제는 반도체뿐만은 아니다. 이 섹터, 오늘 시장을 주도하는 이 섹터를 좀 빠르게 찾아내는 게 우리가 단기 트레이딩에서 수익을 더 가져갈 수 있는 높은 확률을 좀 만들어준다. 그래서 제가 이 섹터, 이 주도 섹터를 좀 빠르게 찾는 방법들을 오늘 다 공유해 드릴 겁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1조 이상 대금이 들어오는 주도 섹터 안에서 매매를 해야 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주도 섹터에서 매매하는 건 결국에는 손쉽게 말하면 이제 수급이 쏠린 섹터 안에서 매매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왜 굳이 수급이 쏠린 섹터 안에서 매매를 해야 되냐? 왜냐면 우리가 단기 트레이딩 전략이라서 그렇습니다. 단기 트레이딩 전략이라서 이 수급이 쏠린 곳에서 매매를 해야 돼요. 왜? 거기서 매매를 해야만 우리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확률들이 높아지기 때문인 건데 실제로 이제 시장의 수급들이 없는 시장 소외 섹터에서 매매를 하면 승률이 현저히 떨어져요. 한 40% 정도 나오면 잘 나온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수급이 쏠린 섹터에서 매매하면 60%에서 한 70% 정도는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타점에서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똑같이 매매했는데 여기서는 40% 승률이 나오고 여기서는 60, 70% 나오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매매하시겠어요? 여기서 매매하시겠어요? 당연히 여기서 매매하고 싶겠죠? 그럼 여기라는 기준이 뭐냐? 수급이 쏠리는 섹터다. 그 안에서 매매해야 더 높은 확률로 우리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스윙이나 끌고 가는 전략, 중장기 전략이라면 뭐 오늘 당장 대금이 없어도 지금 시장에서 소외 섹터라도 우리가 공략을 해서 시간이 지나면 주가가 이제 상승하면서 뭐 저평가 있는 종목들은 적정 주가를 찾아가면서 수익을 줄 수 있지만 단기 트레이딩 기준에서는 소외 сек터를 봤었을 때 수익을 가져갈 확률이 많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단기 트레이딩이기 때문에 우리가 짧게 수익을 빨리 가져가야 되는 건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떤 종목을 공략을 했었을 때 수급이 쏠리는 종목이나 섹터가 갈 때도 더 강하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시장이 지수가 빠지면서 종목들이 단기차 액션이 나오고 조정이 나오더라도 수급이 쏠린 섹터나 종목들은 저가 매수세가 더 빨리 붙기 때문에 조정도 덜 깊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상승이 나올 때도 매수세가 훨씬 더 잘 붙겠죠. 수급이 쏠려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조정 이후에 상승도 더 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급이 쏠린 섹터 안에서 단기 트레이딩을 해야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확률들이 높아진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주도 섹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단기 트레이딩 기준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왜 일조 콜럼 매매를 해야 되는지, 왜 주도 섹터에서, 왜 수급이 쏠린 섹터에서 매매를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확률들이 높아지니까 굳이 수급이 쏠린 섹터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고, 제가 왜 1조로 잡았냐면요. 단순 테마성인 친구들은 아예 볼 생각이 없어서 1조라는 기준을 잡았어요. 물론 이 기준을 많이 낮춰서 1,000억이나 2,000억이나 3,000억 원 이 기준으로 잡을 수 있는데 1,000억이나 2,000억이나 3,000억 원으로 기준을 잡아버리면 우리가 주도 섹터를 찾아야 하는 건데 이렇게 기준을 잡으면 너무 많은 섹터가 검색이 돼요. 그럼 내가 시장보다 강하고 오늘 엄청난 시장을 이끌어가는 주도 섹터를 찾기 위해서 이 기준을 잡는 건데 너무 많은 섹터가 검색이 되면 주도 섹터를 찾는다는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명확하게 이제 거래 대금을 1조로 잡고 단순 테마성인 종목들은 아예 볼 생각을 안 하겠다. 시장이 뭐 2% 오르니까 지수가 오르니까 지수 오르는 만큼 오르는 친구들은 쳐다보지 않겠다. 시장보다 강하고 시장을 이기는 섹터 종목을 보기 위해서 1조라는 대금으로 잡은 거고요. 한 섹터의 거래 대금이 한 1조 정도 들어온다는 건 오늘 시장 자금의 방향성들이 확실하게 이쪽으로 간다는 뜻이에요. 그걸 우리가 확실하게 확인하고 공략을 하기 때문에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확률들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1조 이상 대금이 들어온 주도 섹터 안에서 1조 콜럼 매매를 할 건데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 3단 검증 매매 구조를 활용해서 승률들을 조금이나마 더 높여 나갈 수가 있어요. 대부분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매매 기준이 없습니다. 그냥 빨간색이니까 제일 먼저 뜨길래 그냥 좋아 보여서 이런 기준을 가지고 매매를 하기 때문에 승률들이 떨어지고 평균적인 승률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3단 검증 매매 구조, 이 세 가지 도구들을 여러분들이 활용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매매의 명확한 기준을 잡을 수 있고 그리고 승률도 평균적으로 만들 수 있고 승률도 좀 더 높여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도구들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다 드릴 건데 오늘 이 세 가지 도구들이 어떤 게 있냐면 첫 번째는 이제 주도 섹터를 찾아내는 주도 섹터를 포착을 해야 됩니다. 오늘 시장에서 누가 어떤 섹터가 제일 세요 했었을 때 그 섹터를 찾아내는 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검색기라는 친구를 활용해서 오늘 시장에서 제일 강한 섹터를 찾아내는 게 첫 번째 기준입니다. 그리고 나면 그 섹터 안에서 어떤 종목을 살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그 기준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매수빔이라는 도구를 활용할 거예요. 그래서 매수빔이라는 도구를 활용해서 매수빔이 있는 종목만 산다. 종목 선별은 우리가 두 번째 이 도구를 활용할 거고 세 번째는 방패선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디테일하게 타점을 잡는 거예요.
즉 우리가 검색기를 활용해서 오늘 주도 섹터를 잡고 그 안에서 매수빔이라는 친구를 활용해서 이 도구로 기준을 정해서 그 안에 주도 섹터 안에서 종목을 선별하고 그 다음에 디테일하게 타점을 잡아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도구들 제가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께는 모두 다 좀 제공을 해서 기준들을 잡아서 보실 수 있게끔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매매 기준들이 없으셨던 분들은 요 기준들 좀 적용을 해가지고 평균적인 승률, 좀 더 높은 승률을 좀 챙겨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순환매 장세 속 기회가 많아졌지만 오히려 더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이미 조금 올랐기 때문에 지금 들어갔다가 고점에 물리는 건 아닌지 또 어떤 종목을 언제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요. 네, 그럴 때 또 계속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중심이 잡힌 투자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 기준이 바로 1조 클럽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1조라는 거래 대금을 기준으로 또 시장에 수급이 몰리는 곳을 빠르게 찾아볼 수가 있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급등할 종목을 미리 선점해 볼 수가 있었는데 방송 특징주들도 그렇게 빠르게 두 자릿수대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SK 이터닉스는 한 달 만에 40% 최대 상승률을 기록을 했고 또 LS 일렉트릭의 경우에도 일주일 만에 17%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 어떻게 하면 좀 쉽게 포착할 수 있는 건지 살펴봐야겠죠. 네, 전문가님 앞서 1조 클럽 전략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도구들 간단하게만 살펴봤는데 어떤 기능을 하는 건지 하나씩 또 짚어주시죠. 네, 제가 이 세 가지 도구들을 여러분들께 오늘 증정해 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이 세 가지 도구들을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방법은 잘 사용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오늘 지금 설명드리는 거는 이 세 가지 도구를 제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어떤 원리인지 정도만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설명드리는 건 완벽하게 이해하실 필요 없고 이렇게 되어 있구나 정도만 아시면 되고 제가 매일 아침에 이제 라이브 방송을 하거든요. 무료 라이브 방송을 8시 30분부터 하는데 그때 오셔가지고 이 세 가지 도구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실전 매매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좀 배워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해를 해야 우리가 사용을 하니까 기본적인 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주식시장에서 보면 기사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루에 수십 개, 수백 개의 주식 관련된 기사들이 나옵니다. 네, 어떤 기사가 어떤 내용에 반영이 돼서 어떤 종목이 올라갈지 맞추는 건 사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많은 기사들이 나왔었을 때 이 중에 이제 확실하게 모멘텀을 받고 시장을 이끌어갈 만한 주도 섹터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직접 찾기에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장 초반에 정신도 없어요. 네, 그중에 페이크도 많고요. 네, 그중에 어떻게 우리가 빠르게 좀 선별을 하느냐? 그거는 검색기라는 친구를 활용하면 되거든요. 기준을 명확하게 잡아놓으면 그 기준에 부합하는 친구들, 확실하게 이제 오늘 시장을 이끌어가는 친구들이 검색이 되게끔 만들어두면 우리가 주도 섹터를 좀 더 편안하게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주도 섹터를 좀 포착할 수 있는 기준들로 검색기를 만들어 놨는데 그 첫 번째 기준이 뭐냐면 거래 대금입니다. 거래 대금이 매우 중요해요. 장 초반에 거래 대금이 많이 터졌다라는 그 포인트로 그런 종목들만 검색이 되게끔 제가 만들어 놨는데 실제로 이제 어떤 A라는 종목이 있다고 칩시다. 이 A라는 종목이 장 초반에 거래 대금이 한 2천억이 터졌어요. 한 30분, 20분, 30분 만에. 이건 어떤 뜻이냐면 실제로 하루 종일 거래가 되더라도 1,000억도 안 터지는 종목이 태반입니다. 근데 장 초반에 단 30분 만에 어떤 한 종목이 2천억 원이 터졌다는 건 어떤 뜻이냐? 이 30분 동안 이 종목을 사고 판 금액이 2천억 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 뜻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종목을 사고 팔았고 수급이 많이 쏠려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만큼 수급이 쏠려 있다는 건 뭐 그 전날 미증시의 영향이던 우리 증시가 개장하기 전에 나왔던 뉴스에 대한 모멘텀이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수급들이 쏠려 있다는 거예요. 수급이 모인다는 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만 검색이 되게끔 제가 검색기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최근에 이 섹터의 관심도가 증가한 친구들만 검색이 되게끔 해놨고 변동폭이 좀 커져야 우리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간들이 많기 때문에 변동폭이 증가한 친구들만 검색이 되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기준들을 부합하는 그런 종목들만 자동적으로 검색이 되게끔 만들어 놨기 때문에
1조 이상 수급이 들어오는 섹터를 이 검색기란 친구가 포착을 해준다. 우리는 기다리다가 보면 돼요. 기다리다가 보고 제일 많이 뜨는 섹터가 있을 겁니다. 그 섹터가 1조 이상 대금이 들어온 섹터이기 때문에 주도 섹터를 우리가 이 검색기라는 친구를 활용해서 섹터를 포착한다. 이게 첫 번째예요. 주도 섹터를 찾아야 되는데 이 친구가 대신 찾아주니까 그 섹터만 우리가 확인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섹터를 선별했으면 그 다음에 그 섹터 안에서 어떤 종목을 살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건 이 매수비밀이라는 도구를 활용을 할 건데 매수비밀은 뭐냐? 이 차트상 이 핑크 색깔 선을 우리가 매수비밀이라고 해요. 매일 뜨진 않아요. 뜨는 날들이 정해져 있는데 언제 뜨냐? 평소 대비의 거래 대금이 급증하는 구간을 일봉상 표시해 놓은 게 매수비밀이에요. 즉 우리가 첫 번째 주도 섹터를 찾는 게 1번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검색기가 자동으로 찾아준다고 했어요. 그 주도 섹터 안에서 어떤 종목을 사냐? 그 기준이 뭐다? 매수빔이 있는 종목을 산다. 왜 굳이 매수빔이 있는 종목을 사야 되냐? 평소 대비의 거래 대금이 급증하는 친구니까. 그렇기 때문에 매수빔이 있는 종목을 사야 되는 거예요. 주도 섹터 안에서 평소 대비 거래 대금이 많이 터지는 급증하는 종목이 있다? 그럼 그 친구가 오늘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수빔이 실제로 그러냐라는 걸 오늘도 사실 증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오늘 스테이블 관련된 친구들 강세를 보여줬는데 그중에 쿠콘이라는 친구로 보면 매수빔이 있어요. 오늘 강했잖아요. 그리고 오늘 신풍제약이 강했습니다. 오늘 매수빔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테마성으로 이제 호남 반도체 관련돼서 금호건설이라는 친구도 강했는데 매수빔이 있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매수빔이 있는 친구들은 오늘 시장보다 강하고 그 섹터에서 평소 대비 대금이 많이 터지는 날이다. 그래서 매수빔이 있는 종목을 굳이 사야만 우리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확률들이 좀 더 높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섹터 선별했고 종목 선별했으면 이제 타점을 잡아야 되는데 타점은 이 방패선이라는 걸 이용할 거예요. 방패선은 여기 잘 보시면 요 분봉상 나타나는 건데 요 빨간색 선이 방패선이에요. 요 방패선의 기준은 우리가 기준을 잡아 나갈 건데 자, 5분봉상, 분봉에 뜬다고 말씀드렸죠. 5분봉상 명확하게 이제 거래 대금을 동반해서 방패선이란 친구를 돌파해 주거나 아니면 방패선 위에서 대금이 터지면서 상승을 보여주면 높은 확률로 급등이 나오더라. 결국에 주식시장은요. 내가 사고 나서 수익을 보느냐 손실을 보느냐 50대 50이에요. 근데 거기서 수익을 볼 수 있는 확률을 단 1%, 10%라도 더 높이는 싸움이 주식시장에서 이기는 방법입니다. 근데 그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이 세 가지 도구를 이용해서 우리가 활용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결국에는 방패선을 여기 보시게 되면은 방패선 아래에 주가 있다가 대금이 터지면서 방패선을 뚫어줬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그대로 상승하면서 수익을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을 만들어줬다는 거죠. 그래서 방패선 위에 있으면 매수 구간, 이탈하면 손절 라인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게 이 디테일한 타점을 잡을 수 있는 방패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일조 클럽 매매를 요약하면 우리가 검색기를 이용해서 오늘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를 포착을 하는 게 1번. 두 번째, 매수빔을 활용해서 그 섹터 안에서 종목을 선별하는 게 두 번째 기준이에요. 이 두 가지 기준만 지켜도 오늘 강하게 돈이 들어오는 종목을 볼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놨고요. 디테일하게 이제 방패선을 이용해서 타점을 잡아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단기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일조 클럽 매매를 모두 다 배웠어요. 도구들도 제가 오늘 드린다고 했기 때문에 도구들만 여러분들이 기준을 명확하게 잡고 활용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오늘 배운 걸 여러 번 연습하고 경험을 쌓아서 활용해 보시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높은 승률을 좀 챙겨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8월의 마지막 금요일은 다소 아쉽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피는 7천의 문턱을 넘기지 못한 채 마감을 했는데요. 이제는 이 아쉬움을 좀 뒤로 한 채 우리가 9월의 전략을 대비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8월 시장을 통해서 또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순환매 시장이었죠. 주도 섹터와 종목이 계속 바뀌면서 시장의 기회들도 빠르게 움직였는데요. 이런 가운데 나는 이 순환매 타이밍이 너무 어렵다. 도대체 어떤 종목이나 어떤 타점에 들어가야 되는지 힘들다 하시는
하시는 분들, 또 오늘 방송 보시면서 전문가님의 노하우들 빠짐없이 받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수급이 몰리는 곳을 빠르게 포착해서 급등할 종목을 찾아내는 전략이었죠. 이 전략으로 8월에 말씀 주신 LG전자와 SK하이닉스는 20%대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오늘도 이런 종목이 또 준비가 되어 있는 만큼 끝까지 함께해 보시면서 9월의 종목과 전략들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주식 라운지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순환매에 강한 일족클럽 도구들에 실제로 어떤 종목이 포착이 되었고 그 이후에는 어떤 주가 움직임을 보여줬는지 이 부분이 또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네, 전문가님 최근에 매수빔이 발견된 종목 어떤 게 있었을까요? 네, 사실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뭘까요? 제가 뭐 이 세 가지 도구 드린다고 했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도구들을 어떻게 쓰는지 배웠는데 실제로 이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활용을 했을 때 진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냐?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그래서 제가 매일 아침에 이제 라이브 방송을 한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라이브에서 좀 이야기 드렸던 종목들 그리고 이 세 가지 기준에 부합하는 친구들을 우리가 좀 확인을 해볼 건데 첫 번째는 오늘 기준에 이제 우리기술 투자예요. 제가 장 초반에 오늘 여러분들께 뭐라고 했어요? 오늘 주도 섹터가 없다. 확실하게 시장을 이끌어가는 애들이 없어서 굳이 없으면 매매 안 해도 된다. 제가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스테이블 친구들이 치고 올라오면서 제가 스테이블 친구들은 잘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었거든요. 그중에 이제 스테이블 대장이 원래는 우리기술 투자예요. 오늘은 쿠폰이 훨씬 더 강했는데 원래 근본적으로 최근에 이제 우리기술 투자가 제일 강했거든요. 그래서 대장이 우리기술 투자다. 제가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오늘 아침에도 실제로 이제 우리기술 투자를 보게 되면 이제 9시 좀 넘어서 우리기술 투자가 9시 반쯤에 검색이 됐습니다. 장 초반에는 강한 섹터가 없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치고 올라오는 섹터가 이제 스테이블 친구들이 전반적으로 치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우리기술 투자가 검색기에 우선 포착이 됐고 두 번째 포인트는 뭐다? 매수빔이 있었냐. 근데 보면은 오늘 매수빔이 없죠. 왜 없냐면 장 막판에 빠져서 그래요. 원래는 장 초반에 이렇게 치고 올라올 때는 양봉이었고 매수빔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봤었을 때는 그때 매수빔이 있었기 때문에 매수빔이 있었던 종목이 검색기에도 있었기 때문에 기준이 부합했던 겁니다. 물론 이따가 분봉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빠졌어요. 검색기에 포착되고 올라갈 때는 매수빔이 있었고 장 막판에 이렇게 떨어지면서 매수빔이 사라졌는데 우리가 볼 때 장 초반의 기준에는 매수빔이 있었다. 그러면 매수빔이 있었고 검색기에도 포착된 종목이기 때문에 기준이 부합하죠. 세 번째는 이 빨간 색깔 방패선보다 주가가 위에 있었냐가 포인트예요. 장 초반에 살짝 꼬리 달고 빠진 다음에 9시 30분쯤 검색이 됐고요. 여기 방패선보다 주가가 위에 있었죠. 그러면 세 가지 기준이 모두 다 부합하는 거고 그 다음에 슈팅 나오면서 검색기에 포착되고 나서 두 자리 이상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빠졌죠. 왜 빠졌냐? 오늘 시장 관망세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그냥 시장이 이제 수급들이 받쳐주지 않고 쭉쭉쭉쭉 흐르는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우리 기술 투자만 그랬냐? 아니에요. 오늘 시장의 모든 종목이 이랬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도 이제 세 가지 기준이 부합하는 친구가 검색이 되고 나서 좋은 결과들을 보여줬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뭐 어제로 돌아가서 보면은 어제는 제가 심택을 정말 여러 번 이야기를 많이 드렸었는데 심택도 이제 어제 전력전선 반도체 친구들이 강세를 보여줬고 장 초반에는 반도체밖에 안 떴었어요. 삼성전기, 심택 이런 친구들밖에 검색이 안 돼서 심택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고 이제 정규장 시작하기 전부터 검색이 돼서 심택은 잘 보셔야 된다라고 여러 번 얘기를 드렸었는데 어제 실제로 심택이 검색기에도 장 초반에 포착이 됐고 매수빔도 있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기준은 방패선보다 주가가 위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방패선 여기 있었고 장 초반에 뜨고 여기서 포착. 그리고 주가 쭉쭉쭉 상승하면서 우리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간들을 충분히 만들어줬고요. 이런 종목들이 거의 매일 검색된다고 보면 돼요. 26일 날은 원전이 강했고 한전기술, 매수빔 있었고요. 자, 그러면 디테일한 타점, 방패선보다 주가가 위에 있었냐? 방패선보다 주가 위에 있었다. 장 초반에 여기서 검색이 됐고 그리고 나서 이게 5분봉이거든요. 검색되고 나서 5분, 10분, 15분, 20분, 25분 동안 추가 상승 보여주면서 26일에도
검색해 포착되고 나서 22% 추가적인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자, 제가 이 세 가지 도구들도 드린다고 했고 실제로 사용하는 방법도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실제로 결과들도 좋은 결과들을 보여준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다음 주 그리고 9월 달부터라도 우리가 이제 이 순환매 시장 속에서 좀 살아남으면서 좀 더 높은 확률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매매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서 강하게 올라와주는 종목들을 이렇게 오르기 전에 미리 찾아낼 수 있다면 또 장 초반에도 충분히 기회를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전문가님 또 당일에 급등하는 종목들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무료 온라인 방송도 진행해 주시고 계시다고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여러분들께 제가 이 도구들을 다 드리는데 여러분들은 사용해 본 적이 없잖아요. 이건 제가 만들었어요.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누구보다 오래 썼고 제가 누구보다 잘 알아요. 네, 여러분들이 이 도구들을 제가 오늘 생방송 중에 함께 하시는 분들께 다 증정해 드릴 건데 가져가도 이제 못 쓸 수가 있어요. 왜? 내가 사용해 본 적이 없고 잘 사용할 줄 모르니까 안 쓰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아무리 좋은 무기를 드리더라도 여러분들이 그걸 여러분 것으로 만들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좋은 무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제가 이 세 가지 도구들을 드리되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이라든가 실전 매매에 활용하는 노하우라든가 경험치라든가 그런 게 필요해요. 그럼 그런 것들을 어디서 배울 수 있냐면 제가 매일 아침에 이제 8시 30분에 이제 아침 라이브 방송을 합니다. 라이브 방송을 1시간 정도 진행을 하는데 이거 1시간 진행하는 동안 제가 이 세 가지 도구들 사용하는 방법들, 시장 어떻게 봐야 되는지, 오늘 어떤 섹터가 주도 섹터인지, 그중에 1등주, 2등주, 3등주 누군지 제가 다 말씀드리고 있어요. 라이브에 오시면 이런 것들도 다 얻어갈 수 있고 제가 10년 동안 10년 이상 주식을 해왔기 때문에 그 실전 매매에 대한 노하우들 그리고 이 세 가지 도구들을 매일 적재적소에 어떻게 사용하는지 명확하게 실전 매매 이제 꿀팁들 경험치들을 얻어갈 수 있어서 아침 라이브에 오시면 정말 많은 도움들을 받아가실 수가 있는데 그러면 제가 앞부분부터 계속 설명을 드렸지만 그러면 이 도구들은 어디서 어떻게 받고 이 라이브는 어디서 어떻게 봐요? 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라이브는 무료라서 누구나 다 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모두 다 와서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하단에 나가는 것처럼 밑에 나오죠. N포털 들어가셔가지고 박태욱 숫자 555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N포털 들어가셔서 박태욱 555 이렇게 53개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나오니까요. 함께 하셔가지고 다음 주부터 9월 달부터는 우리가 명확하게 시장 주도 섹터, 주도주들 확인해 나가면서 잘 모르겠다 하시면 오세요. 제가 시장의 정확하게 정답을 찝어드릴 테니까 함께 보시면서 다음 주, 다음 달은 조금 더 나은 결과들, 좀 더 나은 계좌를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순환매 장세 속에서 기준을 잡고 섹터와 종목 그리고 타점까지도 포착할 수 있는 전략이 바로 전문가님의 일조 클럽 전략이었죠. 네, 특히 수급이 정말 빠르게 이동하는 순환매 시장에서 상한가처럼 강한 움직임을 보이는 종목들을 포착하고 또 빠르면 당일에도 기회를 찾아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 봤는데요. 그렇지만 또 단기 매매의 경우에는 장중에 계속 흐름을 확인하면서 또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 또 매일 장중에 실시간으로 이 장을 확인할 수 없는 시청자분들은 어떤 전략으로 가져가야 될까요? 우선 내일은 시장이 열리지 않고요. 월요일부터 우리가 시장을 볼 때 좀 어떻게 봐야 되냐. 대부분 제가 앞부분에 다 설명드린 건 단기 트레이딩 전략이에요. 단기 트레이딩 전략. 근데 뭐 내가 직업상, 뭐 여건상 단기 트레이딩이 안 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우리가 스윙 전략을 좀 가져가야 돼요. 좀 끌고 가는 전략들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 끌고 가는 전략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제가 지금 소개해 드릴 거예요.
생각보다 쉬워요. 제가 거의 40분 동안 단기 트레이딩 설명했고 스윙 전략은 한 5분, 10분이면 끝나거든요. 왜 빨리 끝나냐? 생각보다 엄청 단순하고 쉬워서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스윙 전략을 가져갈 때는 뭐가 중요하냐? 이 돈의 흐름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돈의 흐름을 읽을 줄 알아야 되고 돈이 들어오는 초입을 우리가 발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런 능력이 없잖아요. 우리 시청자분들은 주식을 엄청 오래 했거나 뭐 득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처럼 엄청나게 오랜 시간 주식을 해오지 않아서 돈의 흐름이라던가 돈이 들어오는 초입을 발견하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 능력이 없으면 못 보냐? 아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만든 이 패턴들을 활용하게 된다고 한다면 충분히 돈이 들어오는 초입이나 돈의 흐름을 빠르게 캐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부분에 사용했던 이 매수빔이라는 친구만 잘 활용하면 우리가 스윙 전략, 돈이 들어온 초입을 발견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할 건 단 하나예요. 자, 매수빔이 반복적으로 검색이 되면 돈이 들어온다. 돈이 계속 들어오는 신호구나. 이거 하나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요거 하나만 기억을 하고 우리가 차트에 바로 적용해 볼게요. 자, 매수빔은 제가 뭐라고 했어요? 차트상 핑크 색깔 선이 매수빔이라고 했죠. 자, 매수빔이 여러 번 검색이 되니까 주가는 어떻습니까? 올라갑니다. 자, 매수빔이 반복적으로 검색이 되니까 주가 어떻게 됩니까? 올라갑니다. 끝이에요. 자, 매수빔이 자주 뜬다. 돈이 계속 들어오는 종목이다. 끌고 가면서 2자리 이상 수익을 가져가자. 이게 전부예요. 생각보다 엄청 쉽죠? 이런 게 어딨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매번 증명을 합니다.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종목들인데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나서 추가적인 상승을 얼마나 보여줬냐. 지금 거의 8월 말이니까 한 달 전에 제가 SK 이터닉스 말씀드렸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40% 추가적으로 올랐고요. 그리고 이제 8월 6일 날 대한광통신 말씀드리고 36%, 그리고 8월 7일 날 LG전자 말씀드리고 24%, 8월 7일 날 SK 하이닉스 말씀드리고 22% 올랐고요. 그리고 저번 주에 제가 LS 일렉트릭 말씀드리고 17% 올랐어요.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웬만한 종목들은 한 달 내에 2자리 이상 상승을 다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제가 어떻게 발견해 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었느냐? 그건 바로 이 매수빔을 잘 활용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예시 몇 가지만 좀 볼게요. 자, GNC 에너지라는 종목인데 주가가 이제 올라가지 않고 떨어지거나 횡보할 때 매수빔 있나요? 없습니다. 자, 매수빔이 뜨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주가가 점점 치고 올라가기 시작해요. 즉 돈이 들어오는 초입 구간에 매수빔이 뜬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날 방송에서 말씀드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슈팅. 검색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나서 63% 추가적인 상승 보여줬고요. SK 이터닉스도 마찬가지예요. 주가 떨어지고 있을 때 매수빔 있나요? 없습니다. 주가가 다시 한번 들어 올리기 시작하면서 추세를 전환하면서 변동성을 만들어주는 구간부터 매수빔이 반복적으로 떠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날 말씀드렸거든요. 방송에서 돈 들어오는 초입이다. 괜찮다. 아직 더 봐도 된다. 그리고 나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 보여주면서 검색기에 포착되고 나서 40%나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40%나 추가적인 상승 보여줬고요. 대한광통신도 마찬가지예요. 주가 떨어질 때는 딱히 매수빔이 없습니다. 이 중간중간 페이크 하나씩 있는데 페이크 아닌 매수빔과 페이크를 구분하는 걸 어떻게 해야 되냐. 실제로 이제 여기 보면은 뜨문뜨문 검색이 되죠. 근데 여기 보면 2번 연속 검색이 돼서 매수빔이 두껍습니다. 2번 이틀 연속 검색이 되면 붙어 있으니까 매수빔이 두꺼워지거든요. 이럴 때 명확하게 이제 추세를 돌리면서 돈이 들어온 초입이다. 그래서 제가 이 다음날 음봉에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단기간에 주가 올라가면서 30% 이상 상승을 보여줬다는 거죠. 즉 매수빔을 활용하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돈이 들어오는 초입과 돈의 흐름들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매수빔이라는 친구도 여러분들이 수익 매매하실 때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부터 이제 8월이 마무리가 되고 9월이라는 새로운 페이지가 시작되는 만큼 또 지금부터라도 매수빔을 활용해서 상승의 시그널을 포착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전문가님, 매수빔과 방패선 또 다음 주부터 바로 활용해보고 싶은 시청자분들 어떤 공간으로 가면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매일 아침에 라이브 방송한다고 했어요. 매일 아침에 라이브 방송을 하는데 이 아침에 라이브 방송을 할 때 이제 이것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료 라이브 방송이고 누구나 보실 수가 있겠고 실시간 라이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셔서 뭐 매수빔 관련된 것들 궁금한 것들 충분히 다 물어보셔도 돼요. 물어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매수빔이라는 친구를 어떻게 좀 잘 활용하는지도 배워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스윙 매매하시는 분들은 계속 시장을 볼 수 없잖아요. 그럴 때 이 매수빔이 진짜 매수빔인지 아니면 페이크적인 매수빔인지 그런 부분들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은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매수빔을 잘 활용하는 방법들을 알아가야 되고 경험치를 쌓아야 되고 누구에게 배워야 되는데 이거 만든 사람이 저예요. 제가 제일 많이 썼고 제가 이제 매주 방송에 나와서 그 결과를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배울 수 있는 건 저에게 오셔야만 좀 더 디테일한 것들을 배워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돈이 들어오는 초입이라든가 아니면 추세가 전환되는 구간에서 이제 돈의 흐름들이 바뀌는 구간들을 우리가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라이브에 오셔서 배우는 게 제일 좋다. 라이브가 아니더라도 이 도구를 받을 거면 함께 하셔야만 이 도구들을 받아갈 수가 있는데 방법은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습니다. N포털 아시죠? N포털 들어가셔서 숫자 555 검색을 하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뜹니다. 박태욱 숫자 555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들이 검색이 되니까요. 함께 하시면 제가 그 함께하는 공간에서 링크를 올려드려요. 아침에 라이브 링크도 올려드리고 그쪽에 오셔서 질문하실 수 있고 함께하는 공간에서도 굳이 라이브가 아니더라도 질문하실 수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이제 편하게 물어보시고 이 매수빔의 방법과 노하우들 경험치를 좀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요. 함께 하셔가지고 다음 달부터는 좀 더 좋은 2자리 이상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을 선별하고 좋은 결과들을 챙겨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하이라이트 시간이 왔습니다. 매수빔이 포착된 유망한 종목 2종목이나 준비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드디어 만나볼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준비해 주신 종목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시간이 없어서 제가 빠르게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금이 모이고 있고 최근에 매수빔이 뜨면서 추세가 바뀐 종목 중에 하나 스테이블 관련주 대장인 우리기술투자입니다. 자, 우리기술투자 최근에 매수빔이 검색되면서 주가가 들어 올려지고 있고 대금들이 많이 들어오니까요. 관심 종목에 꼭 넣어두시고 다음 주부터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특징적으로 좀 끌고 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 두산에너빌리티 준비했는데 원전 관련된 대장주고요. 최근에 매수빔이 검색이 됐고 이틀 연속 검색이 되면서 바닥 구간에서 올라오고 있는 구간이에요. 스윙 전략으로 좀 끌고 가면 좋은 결과들을 가져갈 수 있을 확률이 높고 2자리 이상도 충분히 가능한 구간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뭐 모멘텀은 다 아시겠지만 국내외 원전 수주 확대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수주 증가에 따른 실적 밸류에이션에 대한 재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산에너빌리티는 언제부터 이제 월요일부터 시초가부터 분할 매수하는데 손절가가 7만 원이에요. 손절가 7만 원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손절가 위에까지 한 3분할 정도 나눠서 담아가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인 목표가는 9만 5천 원 잡고 있으니까 분할 매수에 접근하시고 두산에너빌리티는 손절가 잘 체크하셔가지고 다음 주부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주들 살펴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 우리기술 투자였죠.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로 묶이고 있고 또 비트코인의 가격이 오르면서 또 우리기술 투자 역시도 최근 좋은 흐름을 가지고 왔습니다. 다음 주부터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두 번째 특징주는 원전 섹터 안에서 두산에너빌리티 짚어주셨습니다. 이제 AI 데이터 센터로 인해 전력 수요가 늘어가고 있는데 그 모멘텀을 받아가고 있는 종목이죠. 이 종목의 경우에는 가격 전략까지도 짚어주셨는데요. 매수가 는 다음 주 월요일 시초가에서 분할 매수해보는 전략과 함께 또 목표가는 9만 5천 원, 손절가는 7만 원 짚어주셨다라는 점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쪽 클럽 전략 알려주신 박태욱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오늘 주식 라운지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